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웅태입니다. 어제 사전투표율이 34.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곳곳에서 이제 유세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유세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보통 이제 유세장에 가면은 저희 지지층들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그 길거리에 계신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당연히 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있었고 어찌되었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 여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유세를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위원장님이 체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잘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그런 느낌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곳곳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제 살려달라는 말씀들 진짜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제가 이제 30대인데 30대 분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 누구처럼 누가 집권해서 재정을 정말 펑펑 써대가지고 뭐 기본사회라든지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구현한다고 나랏빛 떠안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개도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30대 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재설계하고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성장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들이 좀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좀 호응이 좋나요? 저는 특히 젊은 층에서도 많은 호응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계신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평화, 평등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그런 투쟁과 싸워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본인의 재판 결과하고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다수당을 무기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에 많은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다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 좀 아쉽죠. 하지만 짧은 만큼 또 많은 시민들께서 집약해서 이 대선에 관심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 두 후보께서 공교롭게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어요. 그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을 때 업적만 가지고도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감인지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평택에 유치했었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유치했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교통혁명이라고 부르는 GTX 유치했잖아요. 네, 당시에도 GTX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게 경제성이 있나? 지하로 고속 열차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GTX가 개통해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또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업적들,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경기도지사의 업적이 뭐 개국 정비했다라는 것, 뭐 청년 기본소득 발행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확연하게 두 경기도지사 출신들의 후보의
그 실력이라든지 업적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유권자분들께서도 진영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두시고 편견 없이 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개척하고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 업적만 보고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문수라고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좀 그래도 그 유권자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본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평가, 뭐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같은 걸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보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후보께서 살아오신 상황과 세대가 다르고 저랑 나이 차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다 생각이 같진 않죠. 근데 보통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생각이 다른 젊은 정치인들 향해서 너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토론도 제대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냥 압박하거나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유세가 끝나고 한 밤 10시 정도 돼도 저랑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각자 설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만약에 제 논리를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말을 후보님께서 납득하시면 제 생각을 따라와 주실 때도 있고 때론 제가 후보님 생각에 납득이 되면 제가 후보님 생각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걸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생각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그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정치권에 실망하고 계신 이유가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대통령이 되시면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일 텐데 얼마든지 야당하고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월 3일 날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은퇴의 수준일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여러 차례 그런 정기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문수 대통령과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고 또 그러한 관용,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갖고 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소통이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통의 힘이 정치의 힘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인 거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을 했었고 물론 그 영광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급하게 겪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상처와 영광과 함께 해왔던 역사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도 저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통해서 각자가 처해진 그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소통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특히 국가의 국민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소통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도 보셨을 텐데요.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는 어땠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상임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곁에서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가깝게 지낸 적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러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젊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하고도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본회의가 끝나고 상임위가 끝나면 뭐 상임위와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하고 식사 자리도 많이 갖고 또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소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면 저희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의견을 저희가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진영 논리에 고착이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진영 논리에 고착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1급 체제를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1급 체제를 민주당이 장악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실종되고 굉장히 획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독재의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이끌고 그러했던 원인이 됐던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닌가에 대한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선배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랬다, 근데 현재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과거는 제가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했던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인데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 밥 먹고 차 한잔 하는 것을 방송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뭐 야당의 아무개하고 제가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그 아무개를 이야기하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냥 여당 의원들하고 밥 먹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 지지층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정치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 선배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당이 달라도 밥 먹고 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했던 문화인데 지금은 이걸 숨겨야 되는 문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화가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였는데요. 오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징계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인용했던 것을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 여성 인권이라든지 어떤 진보 단체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한 비판은 잠시 내려두고 이준석 후보만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러한 지점에서 그러한 징계안을 추진하는 야당의 의원들의 행태도 굉장히 위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징계안을 추진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윤리위 징계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쟁용에 대한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걷는 것 아닐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징계안이 나온 적은 처음인가요?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마 야당 후보의 심기를 건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본투표까지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저희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나라를 살릴 비전, 김문수의 솔직함을 남은 기간 더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이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을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대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사과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을 30번, 30번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탄핵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었고 또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행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헌법상 그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시민들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도 안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행태들 이러한 것들은 저는 오만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발언했던 설란영 여사와 관련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조차도 선거 앞두고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얼마나 국민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당의 특히 586 운동권들에 대한 위선을 철저하게 시민들께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문수라는 것을 다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 학인가요?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또 원가 120원 발언을 하면서 정말 시장도 모르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셨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상이나 고민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후보가 저는 김문수다라는 것을 남은 기간 더 전폭적으로 많은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충분할까요? 저는 그 진정성이 시민들께 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하고 연관선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유권자분들이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이들께 이번 선거에서 꼭 김문수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해 왔다는 점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돼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포천의 한센인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포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후보께서 왜 포천의 한센인 마을에 오시는지 잘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김문수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한센인 마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십 년 전에 그 당시에 한센인 분들이 사람다운 삶을 잘 못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한센인 분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사회였던 거예요. 이분들하고 접촉하면 병이 없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막연한 그런 편견들이 있었던 사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못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기도지사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직접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인데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한들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만들고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놨던 거죠.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흘러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 마을을 방문했던 겁니다. 제가 같이 방문했더니 그 한센인 분들이 편지를 써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그 약자들을 위했던 그 마음, 소외된 계층들을 위했던 그 마음, 그리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김문수의 그 꿈, 그것을 대통령이 됐을 때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도 김문수지만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결국엔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 일을 실천해 왔던 사람이 김문수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품격과 품위에 맞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남은 기간 동안 잘 고민해 주셔서 이건 정말 진영이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편견 없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 감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